북한 내부 기류 역시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북한의 엘리트 계층 외교관들의 탈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고영환 특보의 목소리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 데려나가면 3, 4년 있으니까 이제 고등학생 되고 크잖아요. 그럼 이제 전문이 와요. 또 소환된다. 그냥 안 갈래요, 아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학 나오려고요. 아, 모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밥 먹는데 아빠 우리 친구들이 저 김정은 보고 미추광이래.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고. 얘가 이제 6개월, 1년 만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얘가 종합대학이든 어딘 들어가서 외국에서 김정은 보고 미추광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3족이 아니라 9족을 멸하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데리고 다닐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나는 가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오늘 외교관들도 적지 않습니다. 탈북 1호 외교관 고영환 원장의 목소리를 한번 만나보고 왔다면 그 문성무 센터장님, 최근에 일부 보도로 알려진 리일규 참사에 대해서 특히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이 좀 만만치 않다면서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이제 쿠바 통 아닙니까? 예. 이분이 쿠바에서 근무하면서 참사로 근무하면서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임무 자체가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막아라라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받았고 그 임무를 받기 전에 이미 이 리일규 참사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결국은 탈북을 선택을 했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방금 고영환 원장이 말했듯이 사실 외교관들은 뭐 북한 내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또 인정받는 그런 인물들이지만 이제 결국 북한 내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게요. 본인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아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걸 그대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목숨을 걸고 탈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한 끝에 탈북을 결심을 했고 정말 사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리일규 참사뿐만이 아니라 태용호 공사건 그 이후에 외교관 탈북의 러시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이 10명 정도가 넘어왔다라고 하는 최근에 이 보도도 있었고요. 이것이 지금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에 11년 전 리일규 참사의 모습을 저희가 어렵게 한번 찾았는데 당시 외교 활동을 벌이던 모습 다른 뒤늦게 알려진 새로운 영상도 한번 짧게 만나봤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저 김급혁 보좌관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뭐냐면 해외 사는 북한 아이들 그 북한 안에 있는 아이들과 달리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쑥쑥 크고 아이들을 다시 북한에 살게 하는 게 부모로서 할 일인가 고민이 되게 한다. 북한에 있는 것보다 키가 10cm 정도 더 크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 나가자마자 한 3개월 어간에 한 3cm가 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북한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감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발육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리일규 전 참사가 말씀하신 그 발육 문제는 사실 뭐 어떤 물리적인 그 신체적인 발육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북한 아이들이 어쨌든 그 아이가 뭐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든 일반 가정에서 태어나든 똑같이 북한 안에서는 북한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고 또 다양한 뭐 노동 활동에 강요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석을 해야 되는 만큼 아이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애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로 나가게 됐을 때 상당 부분 그런 본인이 받고 있던 감시라든가 뭐 스트레스라든가 강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해방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큰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저게 11년 전 파나마에서 외교 활동을 벌이던 리일규 참사의 모습 잠깐 만나보고 왔다면 저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김 보좌관님 보면 김정은 마주 앉아보면 평범하고 혈압 높겠다 생각이 드는데 기분이 좋으면 평범하다는 사람이 최고 존엄 공주를 보여주겠다면서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다. 해외 활동 혹은 탈북하신 이후에 김정은, 김주애 뭐 이런 인물들을 검색한 적이 많으십니까?
네, 저는 사실 유학을 나가자마자 그 인터넷에 검색을 제일 먼저 했던 단어는 김정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로 파견 나가는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가 그 김씨 일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세뇌 교육을 겹에 겹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뭐 자고 일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받는 것이 세뇌 교육인데 그런 어떤 굉장히 강도 높은 세뇌 교육 속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살 때부터 운전을 했다든가 뭐 총을 쐈는데 다 맞췄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물리학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전혀 이게 우상화 앞뒤가 작업이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상화 작업에서 과연 그게 사실일까?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와이프가 있는지 혹은 뭐 그 사람은 뭘 먹고 사는지 이런 것조차 전혀 몰랐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래도 김구엽 보좌관께서 평양에 사시고 엘리트 출신인데조차도 몰랐다. 네, 솔직히 말하면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모릅니다. 정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다면 다 모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위대한 영도자라고 부르는 그 김정일,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과연 신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요. 왜냐하면 그 리1.29 참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인터뷰 내용에서 쏟아냈고 실제로 엘리트 외교관인데다가 지금 북한 권부 지도부와의 여러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원과 우리 통일부도 상당히 소득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텐데 가장 좋아하는 한국 프로는 런닝맨 예능 프로그램 얘기했고 유재석 씨와 지석진 씨 실제로 탈북민들이 이렇게 그 한국 콘텐츠, 예능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알아보죠. 이 탈북민들 그리고 또 북한에 계신 우리 북한 주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데요. 런닝맨이라는 건 사실 예능 프로그램 아닙니까?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계신 북한 주민들은 주로 한국 드라마라든가 뭐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청했다면 이제 조금씩 그 추이가 뭐 예능 프로라든가 다큐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저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1박 2일 시즌 1이 방영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종룡하는 그 종룡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펑펑 울 정도로 너무나 그 프로그램에 푹 빠져 살았었거든요. 또 뭐 패밀리가 떴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예능 프로들이 사실 이 한국의 일상을 굉장히 가감없이 전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보면 김구엽 보좌관 연배와 맞췄을 때 한 10년 전쯤에, 그렇죠. 15년 전쯤에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전에부터 저희가 있었으면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쭉 보셨을 테고 그랬을 텐데 런닝맨 1박 2일 참 뭐 1박 2일은 지금도 하고 런닝맨도 하니까요. 이 참사, 이 탈북 외교관의 이런 탈북 러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